일반 PC를 붙인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 안 합니다. 20, 30년 전에 만들어 놓고는 왜 사용 안 했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는 해보니까 조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조작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일시해져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제가 독일 그 문헌은 아직 하기를 못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시본 분한테 들은 것 같아요. 법으로서 이 전산 조직에서는 이거 개표를 못 한다.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지니까 하고 막아놓고 프랑스니 스위스도 그 국가에서 막아놨어요. 계속 개발은 하되 조작을 막을 수 없으니까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굉장히 그 나쁜 행위를 했어요. 그런 나라의 선례, 그 좋은 선례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IT 강국이다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속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 조작이라는 큰 문제점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일시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조작점에 대해서는, 조작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확하다. 해킹 안 들어온다. 이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이 서면은요. 해킹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작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데 요번 이런 기회에 왜 전산 조직이 편리하긴 편리한데 인간이 정직하지 않으면 얼마나큼 우리 사회생활이 그 무질서하게 되고 어지러워지는지 사회가 혼란되는지는 이번 기회에 알고 이 선거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예. 이제 더 이어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지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 예. 그냥 이렇게 선관위 해명대로 하면 수개표를 기본으로 하고 이거를 기계를 뭐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면 예.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개표 시간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안 나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내가 노조위원장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먼저 사람이 개표를 하고 기계로서 확인해라. 왜냐? 이 기계는 거의 1억 분의 1의 정도 오차가 나오지 않느냐. 기계는 오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기계는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안정성, 신뢰성,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1억 분의 1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국가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를 많이 들었어요. 봐라, 은행 그 행원이 돈을 자기 손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개수기에 넣어가지고 다시 우리 손님들 보내서 확인하면서 지급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인간 생활의 조리다 원칙이고. 그런데 왜 전자개표기가 작업한 그 투표지를 인간이 또 확인하느냐. 그럼 인간은 뭐냐. 전자개표기가 우리 놓이지 않느냐. 이건 상식이 어긋났다.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계속 싸워왔어요. 그렇게는 10년 동안 상식과 조리, 논리에 어긋난 관리 집행을 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개했느냐. 전자개표기로 실컷 돌리고 나서 수작업 개표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수작업을 하고 전자개표기를 돌리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장치대가 더 정확하게 하면은 후보자들도 용납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PC로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PC는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왜냐? 지금 말씀한 PC는 이렇게 그 기계 장치가 있고, 그다음 옆에 노트북이 있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컴퓨터가 제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린터가 붙어 있고, 그 투표지 분리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같이 통합실에서 연결돼가 있으면서 이 제어용 컴퓨터가 이걸 직접 다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지가 들어왔으니까 몇 번으로 분리해라. 이거 몇 번으로 분리해라. 이 계산은 이거다. 이렇게 제어용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어용 컴퓨터 옆에 붙은 투표지 분류기와 프린터는 전산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어용 컴퓨터가 전산이거든요. 컴퓨터 시스템. 그 옆에 붙어가 있는 것이 전산 조직입니다. 정의를 하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전산 학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전산학과 교수를 갖다가 정인으로 모셔다가 이미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한 사항. 우리 신 대표님. 예. 네. 이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분들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분단장 뽑는단 말이죠. 분단장 뽑는데 종이 쪽지 나눠줄 필요 없죠. 9명 분단 중에서 자, 손 들어봐라. 나 누구 손 들어서 끝내버립니다.
반장 선거할 때 이제 종이 쪽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들고선 부릅니다. 영희가 부르면 철수가 씁니다. 그죠? 정자 쓰잖아요. 그게 투표에 우리가 겪었던 체다. 자, 이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가 투표한 곳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하신 동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을 축제되고 그죠? 가장 정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알리면 전국을 집계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하냐?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참관인이 있어도 참관인들은 우리 참관인들 좀 경험담이 올라오는 것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막상 가봤더니 옷을 주고 입고선 갔는데 나는 사실 아무런 교육도 받았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서성거리고 있더라.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눈에 띄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워낙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아지는 것이 에라까지 안고 있는 채로 100개 단위로 묶여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수개표를 보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본든 뭐 누가 보든 보고 뒤로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들은 관료들입니다. 선관위 직원인데 결국은 사람 손을 거치는 것이 수개표라고 그분들은 주장을 하지만 결국 문제 있는 표,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의 표에 들어있는 문재인 표를 걸러낼 수도 있는 것과 문재인 표에 있는 박근혜 걸러낸 것은 사람의 의지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관위라는 조직이 공정한 우리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믿어라. 그렇게 할 거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기관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번 참에 우리가 이 부정선거의 문제를 짚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개선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 쪽지에 붙어있는 1년 번호가 양쪽에 다 있어야 된다는 점. 그건 전혀 부정선거나 또는 뭐 그 신상공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밝힐 수 있는 메커니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다음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하자라는 제도를 우리가 한번 시행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2006년 그 노조위원장 할 적에 4월 16일자로 그 투표소 개표 그 개정 의견을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서 제가 그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예산이 그 당시에는 30억 조금 더 그 전략됐습니다. 매 선거마다. 지금은 한 50억. 그러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전파 낭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행정 결손 이런 걸 보면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유럽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일본 일부, 영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지금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방금 신상철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건 아주 순수한 민주적인 형태. 그게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도 민주주의자로 전다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투표지에 1년 번호를 양쪽에 똑같이 이게 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개표하는 거, 그거 뭐 추가로 더 대안이 될 만한 뭐 제안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원천적으로 사용하면 위반이고, 그래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전자개표로부터 나오는 투표지 있지요. 네. 투표지 그 뒷면에 그 남바링이 붙어 남바를 넣어줘야 됩니다. 옛날 금속노조에서 2002년 동안 그때 제가 그 노조 일을 하면서 갔는데 전자개표로부터 나오면서 그 투표지에 그 남바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선관위도 이 남바를 넣어가지고 하자. 왜냐? 남바를 넣어놓으면 체킹이 되기 때문에 이 투표지를 다음에는 조작을 한다든지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저한테 어떻게 핑계댔냐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든지라고 진짜 속아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거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산이 안 되는데 왜 거짓말을 했냐 하기에는 아직까지 답변을 못 하는 게 중앙선관위가. 이거는 진짜 왜냐? 이거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우연과 우연처럼 예산 핑계대며 이런 것이 겹치는 것이 결국은 이번 대선의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면 방송 3사 출구조사 보십시오.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막 앞달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개표가 6.7%밖에 되지 않았을 때 서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수도권이 2분의 1이고요.
그 4분의 1이 오히려 야성이 더 강한 서울 지역이 6.7%밖에 개표가 안 되는데 당선 유력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게 보면 자 KBS의 김재철 사장이 그렇게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MBC 김재철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살아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KBS의 사장이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MBC 김재철 사장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SBS 우원길 사장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그다음 새로 KBS 신임 사장 길환영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방송 3사의 사장들이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후배인 상황에서 우리는 대선을 치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생각 초도 없습니다. 괜히 그거 얘기했다가 또 아무튼 이러한 우연이 계속 겹쳐서 만들어낸 종합작품 이번 대선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정 의혹 이런 것들이 좀 사례가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동 출신인데 안동시 일직면에서 묶음표가 발견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참관인들이 이제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묶음표 논란 이제 4장이 이제 박근혜 지지하는 표가 이제 겹쳐서 이제 발견됐단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자주 발생하는 거다. 계속 놓다 보면 그리고 투표함 바꿔치기, 뭉치표 투입 등 투표 부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명 옛날부터 그 말한 릴레이 투표입니다. 릴레이 투표인데 제가 그 인터넷상으로 촬영한 걸 전 봤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선관위에서 조사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한 범죄였습니다. 아주 능숙한 범죄 같으면 그렇게 발견이 안 됩니다. 왜 제가 그걸 보고 크게 의심을 했냐면은 그 안동 지역 그 주위에서는 의도적으로 부정 선거를 하려는 건 세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숙한 그 부분이 보임을 해서 능숙한 자들은 어느 정도 했겠냐? 각각 한 장씩 접어서 딱 잡고 손으로 이렇게 투입시키면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너무 능숙하고 담이 작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 잡고 이렇게 넣는 모양인데, 그는 엄연한 범죄고요. 거기 나타나면은 빨리 그 당시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 불러가 촬영을 하고 그걸 그대로 지문이 묻지 않게끔 보관을 하면서 사실 과학적으로 그런 의뢰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문 채취를 하고 사실은 범죄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했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그런 선거범죄는 그런 범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용서를 해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자주 발생한다는 주장이 그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해왔는데 요번에는 그 지역에서 새누리당이나 그런 보수적이니까 안 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이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표에 따라 그 대통령이 된 사람들한테 이제 당선됐다는 사람들한테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대담한 민주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행위를 했는지 진짜 안동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함에 겹친 투표자가 나왔다. 4장이 겹쳐서 나왔다. 그 문제도 시시비비를 간단히 가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가 투표자가 투표할 때 1년 번호가 2개 딱 찍혀 있으면 그거 딱 가서 확인하면 끝나버립니다. 그 원천적인 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원천적인 부정을 만든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확인합시다. 1년 번호 딱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냐면 대리투표가 가는 거예요. 대리투표.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는 유권자의 표를 제3자가 보고 있다가 딱 해서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금방 김필원 선생님 말씀처럼 1년 번호가 있으면 명백하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본인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투표한 당사자가 이 양반들이 장난치나 안 치나를 보기 위해서 그 1년 번호를 외우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선관위 직원들은 몰라요. 그죠? 그 많은 사람 외울 수가 없고 기록하는 메커니즘도 없으니까. 그럼 투표한 사람만 압니다. 내 표가 제대로 있는지, 내 표가 정확한 위치에 도장 찍힌 그대로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기관입니다.
제도가 있어야 돼요. 없단 얘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밝힐 수가 없느냐? 있습니다. 내장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거 다 세알려봐. 선거 임명부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투표수하고 그럼요. 투표 용지수랑. 선거 임명부 상에 있는 임명부에서 투표 와서 도장 찍은 사람과 나온 종이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전국에 같은 곳이 없습니다. 이 미치는 노릇이에요. 아니, 개표 방송을 보시라고요. 개표 방송 보면 서울, 경기, 경북, 경남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카운트된 종이수가 선관위 발표된 사람 머릿수보다 많아요. 이런 사실이 손바닥 앞에 나와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그거 전부 다 무효란 얘기 모입니다. 아닙니까? 많으면 모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문제 삼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음모론인 것처럼 너무나 상식적인데. 자, 내장이 나왔다. 아니야, 그거는 겹칠 수가 있어. 뭐 사람도 내 쌍둥이 나오니까 투표용지도 내 쌍둥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쌍둥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전체 서로 되알려보자. 이 너무나 간단하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조차도 통하지 않는 지금 그 지역에 그게 그렇게 대조를 안 해본 거죠. 그 안동 일찍요 발견된 지역에서. 예, 그거를 이제 투표함을 개함하면서 나오니까 참관인들이 이 지역에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찍었으면은 선관위에서 와가지고 핑계댈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찍고 그 부분은 그대로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수사 의뢰를 하고 명확한 지문이 묻었다든가 하면 그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좀 너무 무사한 일 주의로 적당하게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영천 금호 사투표소 인근에서 돈과 투표 명단을 들고 있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처리되죠? 그 지역에는 진짜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진짜 이게 민주주의가 하기 싫다는 그런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어느 분이 이랬겠는가 모르지만은 아주 치사한 걸 하고 민주시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또 돈을 받고 팔았다. 이건 민주주의 하기 싫다. 그 점에는 제가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저희 그 카페에 우리 유권자분이 신고한 건데 지역 유권자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답니다. 그 투표지 용지는 중앙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어떻게 물으니까 그 투표 용지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쇄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선관위가? 예,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수의 몇 배로도 인쇄해도 누가 압니까? 그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유권자 수에 딱 한정돼서 인쇄해서 딱 일치되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각 선거관리위원회 막 이름에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후에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리할 적에는 중앙선관위 지침이 내려옵니다. 선거인수보다 3%를 더하느냐, 5%를 더하느냐, 너가 선관위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5%는 안 하고 3%를 더 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면서, 선거인수만큼 각 투표소에다가 투표지를 이제 나누어가지고 배분을 해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해가지고 하고, 투표지 관리가 이제 철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선관위에서는 우리가 그 양만큼 103% 정도만큼 투표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번호 없는 무번호지가 있고 유번호지가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면 폐기를 시키고 무번호지에다 번호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하는데 그 작업을 철저히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되나? 인쇄 사장은 투표지를 보통 책을 발행하면 책을 더 부수를 많이 발행해 놓듯이 어떤 사장은 모르고 투표용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거기 사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누가 몰래 와 보니까 투표지가 있으니까 그걸 훔쳐가면은 그 지역이 큰 문제가 생겨 봅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선관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철저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까 형님 말하신 대로 투표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 돈으로 사고 팔면서 거기 찍힌 후보자한테 찍힌 투표지 있죠. 그걸 돈을 주면서 자기는 투표소 들어가가지고 안 찍힌 투표지 다시 찍어가지고 합치지 않고 그거는 한 편을 집어넣고
그 한 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릴레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인쇄서부터 투표지 남는 찌꺼기는 그 위원들을 피하여 철저하게 없애는데 그거를 없애지 않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예. 그 경우도 제작이 예. 예를 들면 지역 선관위별로 알아서 제작한다는. 예, 왜 지역 선관위별로 하냐면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기본 그 투표용지 사이즈 있지요. 청인난 빼고는 그 어느 선거관리 뭐 만약에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인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중앙선관위에서 필름을 해가지고 다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각 구시군 내려보낸 구시군에서는 자기 위원회 명하고 큰 도장이죠. 청인 그것만 딱 해가지고 인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별로. 예, 그 예. 경우도 예. 투표하는 투표용지와 쪽지에 있는 번호가 2개 1년 번호가 부여되면 설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만 확인하면은 부정선거가 될 수 없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호 넘으면 지금 맞습니다. 핵심이 예. 1년 번호를 고의적으로 중앙관리회가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추가로 확인되는 예. 또 사례가 있나요? 요즘 이번 선거에서 부정서를 사례로. 추가로 그 확인된 거는 지금 못 봤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그거 되고 인터넷이 많이 그거 되니까 의외로 그 증거 수집을 참가인들이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요번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부정선거가 발견됐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은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국민이 전혀 모른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껴도 우리 신창철 대표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르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몇 사람밖에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껴도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쪽으로 유선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해킹이 아니다 하는데 무선으로 노트북으로 들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연결되고 또 무선으로 연산돼서 중앙서버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상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개표소에서 집계해서 중앙서버를 보내는 단계에 개표소 현장에서 이런 개표하고 별도로 유선을 해서 중앙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킹해서 조작이 가능하고 또 중앙서버에서 스스로 현장 개표하고 따로따로 조작이 가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송사에 보낼 때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보내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전자개표로 쓰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현장에서 수개표가 하면은 시간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계속 지금 개표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절차상에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 형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논리가 진짜 충분합니다. 충분하시고 저는 실제 증거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2002년 그 검증 자료인데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자료인데 노원구에 그 당시 근무한 이 책임자가 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조서를 들고 가서 친구야 이 내용 아냐? 이 검증조서 봤냐?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래가 이거 봐봐라. 이거 홈표가 61표가 있고 무효표가 61표가 나왔다. 이걸 몰랐단 말이가. 그러면 너 선관위는 표가 더 많이 나왔나 노원에는. 표가 증가다. 완전 부정선거다 이거. 노원에는 표가 84매가 더 많았어요. 개표장의 확정수가. 완전 너 부정선거다. 이거 왜 이러냐 하겠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이 정치자분들께서는 의구심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수개표를 하면은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 선거 부정을 밝힐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관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밝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개표를 했을 때 카운트를 하면은 상당 부분이 더 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에서 100장을 뺀 거를 B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는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밝히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지난 총선 때 4.11 총선 때 수도권의 박빙 지역에서는 A에서 빼고 B로 집어넣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첫째 수개표가 없었고 그렇지. 야당의 이 블로킹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표 현장을 떠난 박스들은 바로 선관위 창고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개수를 맞출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건 그 다음 날이라도 문제 삼아봤자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본 거죠. 근데 이번 같은 대선은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고 각 총선하고 다른 것은 총선은 뭐 200몇십 명의 후보들 그 사람들 각각이 흩어진 표지만 총선은 전국에서 두 후보에게 집중되는 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A에서 빼고 B에서 집어넣는 방법만으로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돈하고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사례가 보이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돌아다닌 표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선관이 아니라 선관위 할아버지라도 조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포함이 돼서 발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한 것처럼 발표가 돼버렸고 그다음 많은 종이들이 카운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밝힐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전혀 액션을 취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온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은 한 사람이 4장을 투표한 사례, 이거는 마지막 카운트를 해서라도 추정해봐야 되는 것이고 2번 투표용지를 1번으로 갖다 놓은 자 혹은 전자개표기, 투표용지를 휴지통에 떨어지게 한 자 또는 이를 보고도 방치한 자, 그다음 1번과 2번의 경계선에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효표를 박근혜 유효표로 만든 자, 1번 표로 여겨지는 무효표는 유효표가 되고 2번 표로 상황이 되는 표는 무효 처리시킨 것, 그 다음 2번이 찍힌 멀쩡하고 완벽한 표를 미분류시켜버린 행위, 그리고 문재인 표를 박근혜 표 뭉치해놓고 고무줄로 묶은 자, 이 거꾸로 된 상황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동네 이장이 건네는 돈 몇 푼에 국가의 희망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어느 지역의 시민, 그다음 차량을 동원해서 불법으로 여당 지지자들을 이동시킨 지역민,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정치인, 그러한 것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서 차량을 가동하라고 한 정치인, 총선 때 종이 투표함 테이프를 뜯은 사람, 투표함 자문서를 열거나 채우지 않고 봉인 도장을 누락시킨 관료, 소지품 반입이 금지된 개표 현장에 가방을 들고 가서 그 가방을 밑에 두고 계속 그쪽을 열어봤던 사람의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밝혀야 되는데 언론이 입 닫고 또 있죠. 그것에 당사자들이 입 다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 열받고 분노해가지고 글 쓰고 나와서 외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방송을 통해서 하고 저희 카페 친구들한 두 가지인데, 지금 충청남도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 개표의 투표자 수가 방송된 투표자 수보다 적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될 때의 투표자 수가 몇 프로 숫자가 많은 겁니다. 몇만 명이, 예? 전체적으로 충남 지역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방송하는 거하고 현장 개표하고 따로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치를 맞추는 거죠. 근데 그 틀린 내용을 딱 저희 신고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삼촌이 지방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마침 근무하시는 분이래요. 조카가. 근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된 거냐? 아이, 삼촌, 우리 지역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선거 관리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는 이렇게 서부가 그렇게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저희들은 중앙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지방 개표 상황하고 중앙센터 서부에서 방송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온다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선거 관리하는 사무 직원이 저희들 초지했다 하지만 전산 조직에서 투표자 별기가 소위 말하는 작동하는 것이 계산돼서 수개표소에 바로 넘어가서 쫙 집계에 대해서 하는 순간을 그 담당 선관위 직원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장개표기 사항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 사항을, 제가 거짓말 같으면은, 이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보세요. 요거를 들고 가가지고 말을 하지 말고 선관위 직원한테 개표기 시스템 정의가 어떻게 됐냐 이래 물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무국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물어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전자개표기가 뭔지 투표지 분리기가 뭔지 선관위 직원들 모릅니다. 요번에 좋은 예가 나왔지요. 요번에 보였어요. 이 부정선거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행안위 법사위원 검토하는 자료인데 민일성 기자가 이거 낸 내용인데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하고 중앙선관위 문상무 사무총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이석현 의원님이 왜 수개표를 안 했느냐 이러니까 개표장에서 수개표를 요구하면 해줬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 말은 뭐가 문상무 사무총장이 이게 부정선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중요한 단서예요. 더구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거는 아주 기장이 이거는 그거하고 같습니다. 자기가 지시하고 전에 관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석현 의원님이 저처럼 알았으면은 총장님 무슨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총장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네요. 공직선거법 178조 수작 억개표하는 걸 전혀 모르겠네.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났을 건데 이제 이석현 의원이 그걸로 이제 맺었어요. 끝을 냈는데 이금에도 부정선거 수작 억개표 안 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고요. 왜냐? 이 부정선거는 한 사람이 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중앙선관위 공문 전체를 결재한 사항을 전다 본소가 보였어요. 이런 결재 라인을 전다 보면은 분석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느냐? 임자순 씨 이거 듣고 미국 도망가지 마시오.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 선거국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타 국별로 다 보내고 타 기획국이나 조목가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 아무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전다 인사를 해가 넣어놓고 그 중에서 내처럼 불법하고 잘 따지는 사람들은 넣지 않고 시키면 시킨 대로 말 잘 듣는 직원들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뭐 기한을 해라 해가지고 기한 기초만 써주고 기한을 오면 결제내고 한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 한 사람이 다 입을 다 물어버리는 거야. 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부정선거 한 사람이 일을 최고로 잘했는 줄 알고 그 사람 따라만 했는 거예요. 하니까 이런 인생이 10년 동안 재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중앙상임위원 이종우, 사무총장 문상부, 사무차장 뭡니까? 생각도 잘 안 나네요. 김용희, 다 그 당시에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했다세요. 저끼리 승진하면 저끼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상임위원으로 상을 주면서 위촉까지 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스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그렇게 해프닝이 아니라 완전 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봅시다. 12월 26일 날 CBS에서 시사잡기 정관영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과 원준이 서기관을 상대로 물었습니다. 인터뷰했는데 이 내용이 거의가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중앙선관위는 이제 거짓말을 할 대로 거짓말을 하다가 끝이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 바닥이 나빴다는 거죠. 옛날 서양 석담에 한 번 거짓말을 하면 20번 거짓말해야 된다. 10년 동안 거짓말하다 바닥이 나버려요. 제가 내용을 전다 체크를 해왔습니다. 여기 노컷 뉴스에서 보도한 이 내용 자체도 완전히 오보입니다. 오보로서 나왔고, 그 다음 정관용 시사자키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전다 표시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내용을 보면은 수개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선거법에 수개표 하라는 규정이 된 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럼 말로 수개표 가지고 국민들이 떠듭니까? 그럼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개표를 해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묻는데, 이 법 조문이 있습니까? 법 조문도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다음, 또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요 이란다. 전자개표를 사용한 적이 없고 아까 고문 보여주다시피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어제 그 정관용 그 교수님한테 트윗을 날렸습니다. 빨리 입체적으로 하면 다시 그 인터뷰를 하자고. 또 밑에 내려가면은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라고 또 완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계장치라고. 왜냐? 옛날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또 대내임에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내려가면 저거 기가 막혔습니다. 또 심사집계부에서 정확하게 하고 참관인들이 다 봤는데 무슨 소리냐 수작업 개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저거 하도 이상 끝까지 읽어보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작업을 안 했습니다. 이거 완전 국민들을 갖다가 바보로 보는 거예요. 해킹은 어느 곳을 통해 다 해킹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그거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2002년도에 개표 잘 됐느냐 한나라당이 당선 소송을 했는데 잘 됐느냐 한나라당에서 사과를 하고 자기들이 했다. 한나라당은 사과를 했다는 자체가 진짜 국민들이 웃고 진짜 지금 비판해야 될 겁니다. 세상천지 아까 제가 보여줄 적에 이 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 7개 선관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홈표 무효표 나오면 누가 표가 많고 적음이 안 따진다. 무효입니다. 이것을 한나라당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10년 아닙니다. 능력 없는 5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우리가 하도 떠드니까 성명서를 또 발표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했습니다. 왜냐? 길게 하면은 또 노출되니까, 꼬리 밟히니까. 짤막하게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근거 없는 소리 하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죄로 진짜 인생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 후보자들이 제일 겁나는 조문입니다. 자격 상실되는 조문입니다. 그거에 인해 가지고 저 같은 힘없는 사람은 징역 5, 6년 살아야 됩니다. 왜 저를 못 집어넣습니까? 오늘 이 방송하는 순간부터 저를 집어넣으세요. 중앙선관위 한영수를 집어넣으세요. 국민 여러분, 한영수가 거짓말을 했으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에서 와서 때문에 체포를 합니다. 왜냐? 부정선거 아닌 걸 부정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면 지금 구속대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점 잘 보시고 저를 구속시키고 싶으면 이 오늘 방송한 이 자료를 인지수사를 하시어 저를 구속시키세요. 예, 그리고 방금 지금 그 한영수 전 노조위원장께서 1월 1일, 그게 1월 1일 저 성명 발표하면서 해명한 겁니다. 예. 그 중에서 저는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하지 않는 전자개표기 사용과 개표 결과 조작 가능성, 이렇게 이제 지적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는 사용자 인정과 프로그램 변조 여부 검증지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 시스템을 제공했다. 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말 자체에서 지금까지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분류기가 똑같은 거라는 걸 의미하고, 결코 보조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공직선거 부칙 5조를 적용돼야 된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거관리의 표칙도 안 만들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또 소위 말하면 여기 또 그 다음 나옵니다.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을 보완했다고 했는데, 그럼 검증 절차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고양이가 고양이의 정신바퀴도 자기네들끼리 검증했다는 겁니까? 검증 절차는 대한 이 절차 뭐라 그럴까요?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정을 그렇지.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규정도 안 만들었고 검증을 거치려고 하면 최소한도 국가 공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중앙선거관리위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검증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검증 행동을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검증한 장비입니다. 절대 해킹도 없고 조작도 없고 없는 겁니다. 그걸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볼 때 아니요. 요런 점에 허점이 있습니다. 보완했습니까? 질문을 받고 국민이 인정했을 때 그것이 검증되는 거지. 자기네들 사람끼리 자기네들 말 잘 듣는 뭐 업체나끼리 검증한다? 그것은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거짓말했듯이 거짓말 집단인 거예요. 이따가 이 선관위 약간 이제 1월 1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이제 얘기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신 대표님 추가 하실 얘기 있으시죠? 잠깐 게시판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올라준 메모를 보니까 51.6% 대 48.0%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왜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 선생님이나 저나 그 내용이 모르거나 아니면 아니라서 아니라 그 얘기하기가 너무 유치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쓸데없는 또 음모론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20%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51.6 대 48.0 잠시 고정된 것도 봤습니다. 온라인에 나와 있죠. 그다음 어느 순간부터 쭉 고정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데 숫자의 의미도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누가 이것을 집행을 하느냐의 문제, 즉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또 그것을 경비하는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4.11 총선 때 강남 같은 경우에 55명의 강남구 참관인 중에서 투표함을 끝까지 개표장까지 따라간 사람이 55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참관인들이 모자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55명의 참관인들은 당연히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아이고 경찰이 있고 선관위 직원인데 뭐하러 따라갑니까? 집에 돌아가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55명 중에 54명이 집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적 기관이 과연 정말 공정한 그런 기관인지 우리는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 인원수가 분명히 많이 카운트되는 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바보가 아닌데 왜 인원수 최종 발표는 카운트된 숫자보다도 적게 발표할 수밖에 없을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텔레비에 영상에 나온 그 자막에 나온 숫자를 국민들이 모르지 않고 다 캡처를 하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보다도 작은 숫자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선관위의 입장. 그거는 선거인 명부가 빤한데 그 빤한 명부에 조작을 하고 더해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죽은 사람이 투표한 거로 만들거나 노숙한 사람도 투표한 거로 만들거나 무슨 방법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리가 생기는 것만큼 부정의 존재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 즉 수개표를 하게 되면 수개표 그 자체로서 얻을 수 있는 우리 결과보다도 선거인 명부, 그 다음에 전수조사, 포괄했던 모든 자료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지금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은 개표 실시간 방송되는 맨 마지막 누계치하고 나중에 확정수하고 차이가 난다. 확정수보다 적은 경우도 전화가 왔고 많은 경우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뭐가 하면은 아까 제가 실시간 계속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언론사로 나간다는 했습니까? 실시간 언론사로 나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면 전자개표기로부터 바로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로 나갑니다. 시스템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고 한쪽으로 자기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주장하는 확정수 개표장에서 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해가지고 확정수를 계속 올라가면은 지금 말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누계치하고 맨 마지막 확정수가 같아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재검을 들어갔을 적에 방송 서버로 넘어간 자료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중앙 서버에서 나온 자료, 그리고 구시근에서 올라간 데이터, 그리고 뭡니까?
전자개표기로부터 중앙선관위 서부로 올라가는 그 시스템은 확정수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수 있죠. 그것이 과거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5% 미만의 수가 적으로 미분류로 나옵니다. 미분류를 잠정치로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그걸 합산을 하고 자기 그거대로 해가 올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대표님 말씀한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뭡니까? 국민들한테는 확정된 선거수를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수가 올라가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 공직선거관리 규정, 개표 규정이 아니습니까? 실시간 할 수 있다는 178조. 그 조항 사망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위반한, 그 사망이 그 위헌이에요. 확정된 수를 보내야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수를 보내가지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건 위헌이다. 이러면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이때까지 계속 이리 해왔는 거예요. 전번 선거 때도 저한테 그런 전화가 또 왔고, 옛날 한명숙 후보가 나와서 서울시장 나왔을 지방선거 때도 직접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 선거사무소 캠프까지 가가지고 보니까 자료를 주길래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 이러면 선거법 위반인데 선거무효 소송을 하지. 내가 이름만 빌려주면 내가 선거무효 소송 내가 다 됐다 하니까 한명숙 후보 사무실에서 안 할래 해서 못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잠깐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할게요.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그 전자개표기에서 분류된 그 집계된 표가 곧바로 중앙 서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근데 선관위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는데 아까 신상철 그 대표님 말처럼 그 누계치가하고 확정치하고 틀린다 하면 틀렸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확정수가 처음할 때 올라갔으면은 계속 그 누계치가 나오는데 누계치 하고 맨 마지막 확정수하고 딱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거냐면 그 선관위는 투표지 그 분류기 혹은 뭐 전자개표기하고 그거는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수작업을 통해서 그 중앙선관위 서버에 올리고 거기에서 방송국으로도 간다 이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표기에서 나온 결과를 직접 이제 손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뭐 몇 표 입력을 해가지고 중앙 서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번에 그 개표장에 가니까 제가 요번 랜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유선 랜이 붙었는데 개표기가 없어요. 왜 이게 랜이 없냐 하니까 요번 뗐다는 거예요. 그래 뗐나? 무슨 랜이 있나 이런 물으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무슨 랜? 대답이 없었고 그럼 좋다. 그럼 저기서 어떻게 가냐? 확정돼가지고 워드로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그 한글에다가 이제 워드를 쳐가지고 그게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중에 오늘 개표장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앞으로 나가가지고 실시간 보도된 내용 아까 신상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 무슨 랜이 올라갔다. 바로 개표기로부터 중앙선관위 서버로 올라갔다.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번에 또 했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선거까지 안 했다 했거든요. 근데 선관위 직원들, 내부 직원들은 다 알아요. 오래 한 직원들은 계속 서버로 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러고 그 시스템이 아니면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워드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고. 그 워드를 했으면 확정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국민들이 맨 마지막 누계치가 확정수구나.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선거가 끝날 때마다 왜 누계치하고 확정수가 틀렸냐. 이러는 이때까지 선관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선거소송을 걸어놨으니까 다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가 전산 전문가들이 협조를 많이 해줘야 돼요. 딱 확인해가지고 딱 보고 10년에까지 거짓말, 10년 동안 거짓말하는 건 이제 뿌리 뽑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그 지방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의 서버 센터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실시간에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산을 전문적으로 한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각도를 보는 겁니다. 2008년도 중앙선관위 국감시에 이경목 전산학 교수가 그 국감장에서
전자개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한 투표기 분류기를 작동함에 있어서 그때 그 여야위원들 보는 데서 현장에서 조작하는 걸 시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정 후보한테 가는 표를 10매당 1매만 노무현 후보 가도록 조작하는 시연을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는 혼자 작동하고 있는데 표는 옆에서 무선으로 조작해서 그렇죠. 표를 하나씩 비율 몇 표만에 한 표씩 가게끔 프로테지를 솥을 조작해버린 거예요. 수동으로 조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딱 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여자분들 깜짝 놀래가지고 입을 딱 다문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우리 노조위원장도 정인에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때 전자투표기죠. 지금은 전자개표기고 그건 전자투표기입니다. 그걸 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한 30초 동안 여야가 전담 입을 딱 벌리고 하고는 이따가 그 국정감사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한테 2009년도에 예산을 전자투표기 예산을 갖다가 3,500억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업 자체 3,500억하고 모든 걸 폐지시켜버렸습니다. 폐지시켜버리고 며칠 안 있다가 그 사무총장은 경질됐습니다.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걸 당했지. 예,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그 당시에 국감 회의록을 저희들은 약 100페이지 넘는 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국민이면 국회에 회의록을 신청해서 공개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밝히게 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조정식 사무총장님을 아무런 감정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봤는데 그 당시에 이현재 의원님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 여기 앞에 보이고 있는 이것이 전자개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투표지 분류기고 기계장치입니다. 우리 이현재 의원님께 생각하시는 거는 전자투표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현재 의원님 하는 말이 사무총장님 저는요 여기 오기 전에 학계로서 전자개표기를 연구해온 몇 년간 연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로 말하고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자개표기는 전자투표기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막 국민을 우습게 봐도 엄청나게 우습게 보는 행위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전자개표기를 갖다가 전자투표기라고 완전 망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저거 공문 시행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뭐 했냐? 공보관을 한 사람이에요. 공보관에 얼척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때입니다. 이 공보관이 지 공보관을 찍어 나간 거예요. 전자개표기 나왔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검찰이 제대로 하면 지금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 부정선거 현장에 구속시켜놓고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어처없는 이런 짓을 해놓고 했는 거예요. 그 당시 이현재 의원이 이 자료가 있었으면은 했을 건데 제가 그때 이 자료를 그 현장에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못했어요. 자, 전자개표기가 정확성 문제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해킹 가능한지 여부에 논란이 집중되는 것은 아주 국민들이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어떤 프로그램에 심는가에 따라 그대로 갑니다.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그 병원 전산 초창기 시절 어리보험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80몇 년도 그때부터 내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프로그램 종류별로 안 해본 게 없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가 즉 가정주부가
이게 된밥을 만들든 진밥을 만들든 콩밥을 만들든 가정주부 마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만든 대로 갑니다. 조작이 가능한 것이 무슨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와서 범죄를 이루는 해킹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을 심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굉장히 아주 막강한 집단이 저 같은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10% 정도 5% 내지 10%는 이기도록 만들고 싶은데 당신이 프로그램을 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이번 대선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전자개표기 자체, 분류기든 개표기든 전산적으로 디지털로 운영되는 기계들은 제어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고단위의 프로그래머가 우리가 흔히 보는 게임, 축구 게임, 축구공이 어디로 가든 이런 제어가 굉장히 고난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핸드폰에서는 뭐 팡팡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전자개표 이런 거는 저급 중에서도 최하급 아메바 수준의 프로그램밖에 안 되거든요. 자, 전자개표기가 센싱을 해서 어느 위치에 빨간 도장이 있는 거를 찍어서 분류를 한다? 자, 우리 은행에 있는 위패 감식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도의 기술인가. 이것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감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 기기가 중요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걸 감시하는 기기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계는 충분히 제어 가능하고 최고난이도다. 그러면 자, 이 기계가 센싱을 하는, 즉 읽어내는, 리딩을 하는 타이밍을 예를 들면 1분 동안에 6초간 정지시킨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프로그래머니까. 즉 A에 찍었느냐 B에 찍었느냐라는 기능을 그냥 6초 동안 정지시켰다가 또 54초 진행하고 6초 정지하고 54초 진행하면 10분의 1만큼 혼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카운트는 되는데 리딩이 안 된 채로. 그럼 확률적으로 A에 B가 들어가고 B에 A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A에도 혼표 들어가고 B에도 혼표 들어가니까 즉 혼표가 들어가죠. 흘러가는데 이거를 수작업으로 조사하는 사람이 앉아서 A에 들어간 B의 혼표가 묶어있는 답알은 무시하고 B에 A에 들어있는 혼표만 골라내서 다시 1이 주면 에러가 5%면 10%의 맞습니다. 자, 제가 부정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10%만큼 센싱 기능을 정지시켰다가 10%의 에러가 들어가게 만들었다가 이쪽은 무시하고 이쪽만 걸러내는 작업하면 이중으로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번 대선에 이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머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자 디지털 기기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러한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내는가 하는 그 기능,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점에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개표소에서 개표할 때 서부에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 안 되어 있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산조직 프로그램 자체 중앙서부에서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방송 3사한테 전달할 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작동하게 해놓고 저쪽에서 빨리 끝내게 해놓고 여기에서 시간에 맞춰서 전달만 해주면 방송은 앵무새처럼 방송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직 함수의 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쫙 해서. 그러니까 연결됐나 연결됐지 않냐는 전자개표기 시스템 하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개표하는 상황하고 별도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중앙센터에서 방송국에 소위 말하면 발표하는 거하고 따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방송 3사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발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중앙선거관리에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에서 작동되고 있고 근무자들은 그냥 받아서 하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개표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자개표기 시스템에서 개표되는 사항을 실제로 정확하게 아는 국민이나 중앙선거관리 직원조차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들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또 전문가 설명하기가 그렇구나. 단지 지금까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홍보할 때 전자기표를 쓰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우리 국민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서 우리 국민들이 항상 그 패단이 뭐냐? 빨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 수개표할 때 투표한 그 다음날 한번 3시, 4시, 5시면 압니다. 근데 지금은 10시, 11시면 알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11시에서 6시간 차이 때문에 못 참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국민들이 중앙선거 관련해서 1인 시위하고 하지 마시오. 뭡니다. 가짜입니다. 논란하고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소송 걸고 이런 원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을 줍니까? 국민은 자기 기본 헌법에 주어진 기본 임무가 공정한 선거관리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는 모름지기 국민한테 자꾸 가슴 아프게 괴롭히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 본업에서 열심히 했다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자기 시험 받다가 시간 내서 밤에 촛불 들고 시위하고 떠들고 이것이 10년입니다. 10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중앙선거관리의 김영한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한테 고통을 주는 것만 가지고도 공식 사과하고 부정선거다 이다 알기 전에 사퇴하고 용서를 빌고 감옥도 쓰도록 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추가하실 요번에 사실은 아까 우리 신상길 대표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단일 선거는 1시간 만에 끝납니다. 1시간 만에 어떻게 끝나냐면 전국 투표소 단위로 전체 유권자가 다 투표를 한데도 3,000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 선거는. 10명에서 15명 근무하기 때문에 시골로 칩시다. 시골에 10명 근무하니까. 10명이 3,000명을 갖다가 개표를 하면 1인당 300명입니다. 그러면 1초에 한 장씩 이렇게 개수를 한다 하면은 300초. 6분만 하면은 300명을 전다. 1인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5번 확인을 한다 치면 6, 5, 30분만 하면 사실 확인이 다 끝납니다. 그렇죠. 끝나고 그다음에 직계표 작성하고 그다음 투표용지를 다시 이제 유효 무효 이제 구분해가 봉인 봉함을 하고 하는 시간까지 전부 합쳐도 1시간 만에 끝납니다. 전자개표보다 빠르네요.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이번에 안 했습니까? 교육감. 하나 더 합치면은 그거는 2시간 잡아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국민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하면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실제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자, 현장 개표, 요거는, 이게 제가 어디 또 보니까 이게 비용도 확 줄일 수 있다고. 그럼요. 그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큰 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한 사람들 다 모여서 볼 것이고, 그다음 주민들이 서로 같이 개표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을 것이고, 그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일일이 어디론가 옮겨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박하겠죠. 심지어 방송 3사까지 그냥 전부 다 동원을 해서 해야 되는 데는. 그래, 아직 이게 좋은 아니고 획기적인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당장이라도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나라에서 직접 우리 하고 있죠, 우리 위원장이? 독일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직접 있습니다. 현장에서 투표소 개표하는 거. 지금 그렇게 우리 한국, 일본 일부, 영국 일부 제외하고는 전부 다 투표소 개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이 보편적인 형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 회장 선거 안 합니까? 네. 그게 투표소 개표의 그렇죠. 전형적인 본능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 거를 쓰는데 우리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게 뭔가 조금 잘못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걸 정치인들이 빨리 보편적인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말씀드려보니까 투표지에 1년 번호를 매기는 거하고 현장 개표, 그러니까 투표소 개표, 이 두 가지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여론화를 하시고, 운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18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 관심 있는 분들께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과거의 재판에서 전자개표 관련해서 패소했지 않느냐? 패소했다. 그런데 뭐 또 패소할 것을 가지고 또 소송을 거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사건 2003수 26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주권차기 시민모임에서 이제 소를 제기한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당선 무효 소송했다가 제가 기억으로는 4월달경에 했나 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이제 재판은 2004년도 5월 30일에 했는데 그것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거기에서 대법원 판결에 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10년 동안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대법원 판결이 허위사실 기재 또 모순된 내용, 다시 말하면 허위사실이란 뭐냐면 전산조직인데도 기계장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내묶음 안 했는데 실시 안 했어요. 그 당시에 확실히 안 했습니다. 백내묶음 하지 않고 그냥 개표 하나 두릉둥 뭉쳐가지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안 했는데 판결문에는 백내묶음 실시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은 이것도 명백히 공직성 부칙 5조 위반의 판결로서 불법 판결이고 허위 공문수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된 부산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2010수 39 사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기에서는 그 재판부가 재판 판결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했는 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이 맞다. 전산조직이 인정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산조직이 인정되면 반드시 공직선거 부칙 5조의 적용과 공직선거 278조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 적용을 받게 되면 전산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개표 절차 및 방법이 규정화돼야 되고 프로그램을 작성, 검정 및 보관 기타 사항이 규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데 마치 전산조직에 관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서 마치 규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도 모순된 판결문, 허위 판결문으로서 패소시킨 것인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잘못 판단한 자의적 판단의 허위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재판 소를 제기할 때는 전혀 패소할 수 없는 무효소송 사건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사실 60몇 가지 중에 21가지만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 중앙선관위 공무원 법원 결정입니다. 이 자료가 그 소송 끝나고 나서 제가 소송을 통해서 다 찾아냈습니다. 이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그 판결문이 허위 판결이었습니다. 증거가 전다 없는 허위 증거였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 기준을 대면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 정치 권력의 최고입니다. 그 최고의 정치 권력을 판단하면서 최고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그 판결문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허위 공문서를 그대로 인정하실 겁니까? 그게 진실을 밝혀서 요번 이 대통령 선거부터 새로 밝혀서 우리 공직선거법에 그 정당성을 실어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이고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빡시게 어렵게 탄압을 받으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한 2시간 반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또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 시민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대담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기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대선 투표뿐만 아니라 대선 투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건, 뭐 불법 선거 굉장히 많이 이제 자행이 됐죠. 뭐 대표적으로는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총괄본부장이 문자 보내가지고 준비한 차량을 전면 운행해라, 뭐 이런 것도 보냈다는 거고, 또 김무성 국무총리 뭐 버스 가동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5년 내내 선관위가 이게 선거관리가 아니라 선거편파위원회다, 뭐 이런 조언까지 받으면서 지탄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한, 그리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다 쌓아왔다는 거죠. 5년 동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따로 한꺼번에 딱 듣는 걸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 입장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입장에 대한 좀 반론, 뭐 이런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소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아, 절차가요? 행님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1월 4일 날 일단 많이 앞으로 보충되는 소송 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될 겁니다. 1월 4일 날은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날부로 동시에 지금 현재 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가 아니고 부정선거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당선인으로 당선증을 주었지만 적으로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인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은 공직선거법 역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서 227조에서 227조는 행정소송법 등에 의해서 이제 준용하는 법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행정소송법 228조에는 행정소송법에 정하지 않는 것도 민사소송 절차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소송에서는 결국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개표 및 증거보전 신청을 아울러 했습니다. 이제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 그 절차에서 계속 입증방법 증거서류 지금 우리 한영수 노조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증거서류가 1차, 2차, 3차 계속 들어갈 겁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대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은 소장과 신청 사건 두 개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눈치 보지 말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그 1차 그 소송인단으로 한 2,011명 정도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 지금 그 소속인단은 현재 5,000 한 600명 선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명을 빼면은 나머지 3,000 뭐 한 500여 명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시간적 이유가 있고 다음 주 5월 16일 날 하니까 상당한 선거인단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되죠? 소송 비용이?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한번 말씀 잠깐 해보시죠. 예, 소송 비용은 인지대가 190만 원 들고 우리가 소송 대표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선임이 되었으니까 6만 1,200원 해가지고 200만 2,400원, 212만 2,400원 정도 들고,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수검표를 지금 회원들이 많이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수검표를 하려면은, 돈이 한 24억 정도 드는 걸로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2002년 경우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회원들이 많이 많이 증가돼가지고, 모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저 욕심으로는 국가 전체를 하면 요번에 국민들이 하면 제대로 수견표를 해서 선거 질서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선거 질서를 바로 잡으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 선관위에서는 조사하면은 의외로 많은 부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관위 내부를 전부 다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수십 가지를 체크해 들어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적법 절차 원칙은 지금 세 가지를 완벽하게 위반했던 거는 지금 증거가 다 나왔고요. 이제 인터넷 상의 조작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것도 다 저희들이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 신 대표님께서 예상 가능 경로, 승소 혹은 패소, 이런 것까지 더불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위원장님 또 우리 김필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거 우리 민간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법부 자체를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사자인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당에서도 지금 오늘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비용이 한 30억 들어가는 부분, 심지어 이제 문재인 후보도 여기에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패소를 인정한 마당에 그것을 번복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비용이 한 30억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비용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두 군데까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패배를 인정을 한 것은 우리가 전자개표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수개표로 해야 확정이 되는데 확정되기 전에 보조수단인 전자개표의 결과를 신뢰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것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이 패배를 인정한 것은 전혀 적법하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매몰된다 그러면 그분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주고 뜻을 모아 주었던 사람들의 자산은 문 후보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거를 마치 개인의 것인 양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것이고 그것은 상황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눈치를 보고 있는 민주당 역시 굉장히 무능한 집단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준 사람들의 건강, 복지, 교육, 생태, 환경, 생활 즉 모든 분들의 미래를 맡겼는데 이 더러운 게임이 좀 더 많은 사람이 가져간 사람이 상대방 거를 전부 다 몰수해버리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하는 주체 입장인 국가기관이 농간을 부려서 이것을 우리 거를 강탈해 갔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문재인 후보는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이것의 뜻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분이 판단하고 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 상황 판단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개표를 요구를 하는 것은 이번 19대 대선에 있어서의 부정 시비를 밝힐 수 있는 첫 단추를 깨는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인명부를 확보하고 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고 결국은 이것은 밝힐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새누리 후보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가려서 문제가 없다면 정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또 일을 하게 되고 우리 미래가 향해서 가야 되지 언제까지 과거에 침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 20만 명, 30만 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외국에서 심지어 백악관, 다른 나라 국가기관에까지 의뢰하는 이런 사례 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3.15 부정선거 당시의 것이 2000년도에 온라인 버전으로 달리 나타났을 뿐이지 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감을 아셔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밝히고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볼 것입니다. 네. 승소 혹은 이 소송 제기한 거에 대해서 승소 혹은 패소 이후에 전망. 예, 지금은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바로 한다면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재판도 여러 번 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공문 증거가 거의 대법원이기 때문에 시행한 공문은 뭡니까? 각 기관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결정문하고 같습니다. 그거는 불효증입니다. 이유를 안 따집니다. 이제 그런 공문이 나오면 재판 해보나만 한데 지금 대법원이 어떻게 하냐면 그 공문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게 불법 재판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아셔야 된다는. 왜냐? 반드시 공문 증거는 국가기관에 같이 존경해주는 공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대법원이 아주 재판이 아닌 재판을 하고 있다. 개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만약에 패소가 되면은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번에 이 공문을 자꾸 알려주냐면 국민들도 재판을 해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공문이 인정 안 되면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스스로 빨리 심사숙고를 해서 빨리 재판을 끝내고 60일 이내에 만약에 우리가 성소하면 60일 이내에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해주는 게 제일 낫고 만약 패소를 하면은 엄청난 저항이 부닥칠 겁니다. 제가 왜 그러나 이 부정선거는 헌법에서 제일 저항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권자가 사오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정치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최대한 자기가 지혜롭게 결단을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 그러고 선거 정의는 이때 지금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4.19가 미안으로 끝났습니다. 혁명이. 미안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4.19를 완성시키고 우리 이 민주주의를 찾는 이 정신을 자자손손 계속 전래시키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상길 대표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과거 3.15 부정선거는 소위 말하면 좀 원시적인 부정선거고 이번에는 디지털화된 부정선거란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과거 3.15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만 보십시오. 16대, 17대, 18대 세 번의 디지털 부정선거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그런 선거가 세 번이나 이루어졌는데 국민을 깜짝하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전산 조직을 쓰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력은 실질로 과거에 이루어진 것은 순진하게 눈에 띄는 범죄 행위고 이거는 눈에 띄지 않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악질적이고 다시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덕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완전 범죄 집단을 한 겁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국가기관에서 했으니까 믿고 잘했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걸 투표지 부르기라면 이름만 바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산 개표기를 해놓고 전산 조직이라 해놓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에도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해명할 때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발표문에 해명문에. 그런데 절대 발표 안 주고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요구했는데 안 내놓습니다. 그걸 내놓으면 소수가 딱 나오면 저희들이 딱 전산 전문가들이 체크하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그냥 소통단 부정선거인데 요새는 보이지 않는 원자 폭탄 부정선거를 해놓고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데 전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획한 거는 오늘 이제 모셔서 대담을 좀 하고 이 대담을 들은 선관위 직원하고 이제 맞짱 토론을 한번 하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100%. 근데 저희들은 항상 항량합니다. 근데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요청은 해볼게요. 제가 베니지하고 진중권이 맞짱 토론하듯이 선관위 위원장 내일 맞짱 토론하자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성사는 뭐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게끔 선관위 우리 관계자분들 들으셨으면 그런 계획에 한번 제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건 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하고 아니면 이종우 상임위원하고 맞짱 토론을 해주세요. 제가 15분 만에 떼기장 치고 15분 떼기장 치는 게 15분 만에 KO시키고 국민들 앞에 부정선거라는 걸 일체 밝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조급하지만은 여론으로 수렴하여 중앙선관위 위원장 아니면 상임위원 사무총장이 한정수하고 맞짱 토론을 하도록 여론으로 좀 모아주세요. 모아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KO표를 당할지 TKO표를 당할지 절대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TKO 하면 KO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원장 한용수 선생님, 그리고 진실의길 대표 신상철 선생님, 그리고 안기부 전 정치과장 출신의 김필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부정 관련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은 의혹이라도 해명하고 가는 것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선거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종부인의 뭐 그 내란 선동이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비겁하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시는, 요구하시는 이런 수개표, 재검표를 하루빨리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선관위 분들 듣고 계시면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같이 모여서 이 문제 가지고 또 토론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고맙고요. 저희 오늘 진행한 영상들을 재방송으로 다시 보내드리고 이 영상 파일들을 그 유튜브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